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지사의 현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회 사업 지원 중단을 두고는 여야의 시각이 갈렸습니다. 충북경찰청 국감에선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분리조치만 제대로 됐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2022 보은대추축제가 온라인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일 하루 2차례씩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달콤한 대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택견, 세계인과 함께라는 주제로 세계 택견 대회가 내일 충주에서 열립니다. 온라인 예선전을 통과한 24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퇴 논란을 빚은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무해 마스터십 지원 중단을 두고는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금성 복지 공약 축소 논란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주겠다는 말도 선거 당시 없었다며 말 바꾸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김 지사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린 결단인데 공약 후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무선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언성을 높인 김 지사는 국감 말미에 임 의원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무선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좀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에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시중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무해 마스터십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해 마스터십이 충북을 무해 중심으로 도약시켰다며 지원 중단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 이걸 무 자르듯이 충북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좀. 국민의힘은 오히려 충북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굉장히 추락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유는 그 외국인의 무단 이탈, 또 이 공무원 동원, 전문성 부족, 또 도민들의 무관심. 의원들은 충청북도가 도정을 집중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치밀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감사보다 오히려 더 지사님과 충북 도민의 그 절절한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임기를 1년여를 남기고 올해 말 사직 의사를 밝힌 공병영 도립대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는 공 총장이 본인의 의사라며 직접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오전 충청북도에 이어 오후에는 충북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들의 투신 사건이 도마에 올랐는데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5월 청주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 여중생들의 투신은 당시 부실했던 초동수사와 관련 있다고 규정지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주요 증거로서 다뤄졌어야 할 참고인 조사가 피해 학생들이 숨진 뒤에야 이뤄졌고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반려되며 아이들이 세상을 등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왜 참고인 조사하지 않았는지, 증거를 왜 확보하지 않았는지, 압수수색을 왜 되지 않았는지, 구속영장 청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추궁하고 싶은데요. 저보다는 유가족들께서 더 답답하시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분리조치만 제대로 됐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부실 수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당시 수사관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수사를 한 거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제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책하십시오.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냥 덮고 넘어갈 것 같아요.
피해 여중생의 유족도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충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사는 100일이 넘게 끌고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고 증거인멸과 조작은 계속되면서 그 과정에 두 아이가 죽었는지 국가는 이제는 답변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청주 지역의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반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퇴직경찰관들의 금융범죄 예방관 정책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딱 이맘때 맛볼 수 있는 가을의 특별한 맛이 있죠. 바로 보은대추인데요. 달콤한 대추와 지역의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2022 보은대추 축제가 온라인으로 오늘 본격 시작됐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추나무마다 알 굵은 대추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가을빛을 닮아 갈색으로 곱게 물든 대추에선 윤기가 흐릅니다. 올해 잦은 비로 수확량은 적지만 품질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보다 적게 달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맛은 그래도 훨씬 좋아요. 작년보다. 그리고 알은 더 굵고.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진 중에서 맛은 괜찮은 것 같다. 2022 보은대추 온라인 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일 하루 2차례씩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에선 현장만큼 생생하게 대추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일 진행되는 경품 이벤트와 대추송 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은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축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이벤트 게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대추나 농특산물 경품을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 축제 기간 동안 보은군청 주차장에선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보은군을 찾는 가을 관광객들을 위한 대면 행사입니다. 시식하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고 달고 또 수분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마른 대추하고 그 생대추 그다음에 땅콩 이렇게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과거 보청천변에서 열렸던 대추 축제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보은대추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극심한 작황부진에 빠진 보은대추가 온라인 축제라는 돌파구로 전국적 명성을 변함없이 이어가길 농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태권대회가 충주에서 막이 오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4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권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태권의 종주도시 충주로 모인 태권인들이 저마다의 실력을 뽐냅니다. I like Taekwondo, spiritual things and movement is like a dance, and especially I like the people who did Taekwondo. 태권 세계인과 함께라는 주제로 마련된 세계 태권 대회.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온라인 예선전을 통과한 24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각오와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안에 못 왔어요, 한국에. 근데 이번에 세계 태권 대회를 그 오프라인 하셔서 이제 너무 기뻐하고. 대회 첫날인 내일은 맞서기와 대거리 개인전이 펼쳐지고 일요일에는 본대배기 경기 4종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태권협회는 세계 태권 대회와 함께 무예 열린 학교, 무예 캠프 등 해외 태권 교육 사업을 통해 태권의 대중화, 세계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10년 가까이 세계 태권 대회를 열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전통 무예를 더 많이 알리고 태권을 하는 나라가 많아지도록 해외 지도자 파견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의 세계화를 기치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 태권 대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곳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충북을 연고로 하는 전국 출향상공인 120여 명을 초청해 2022 출향상공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도내 기업체와 경제기관 단체장이 참석해 민선 8기 충북의 투자 정책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내일은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은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건데요. CJB는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5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최고의 워라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에 따라 관점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년 없이 자신이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워라밸이 아닐까 합니다. 충북에 바로 그런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요. 워라밸 첫 순서 홍우표 기자입니다. 올해 75살인 권재중 할머니가 능숙한 솜씨로 화장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75살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활기, 정년을 지나 일할 수 있는 삶이 그 자체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뭐 잘못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무 격려를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20년 가까이 된 요리 베스 씨는 최근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눈치 볼 것 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여기뿐이라고 장담합니다. 1년 반에다가 또 다시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왔어요. 그런 회사가 거의 없어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아요. 지난 2010년 음성군 원남면에 둥지를 튼 이 화장품 회사는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 다시 선정됐습니다. 해조류로 만든 하이드로겔 제품과 비건 화장품 등이 주력 상품입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80%가 여성으로 가족 친화 기업입니다. 게다가 전체 1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3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본인만 원한다면 정년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임금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친정에 갈 때는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지난해 매출 170억 원에 이어 올해는 3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이 회사는 워라밸의 출발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무 관계자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3년에도 음식물을 제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고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와 충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16회 충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기업인 100여 명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우수 기업인 주식회사 3A 이용숙 대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유망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29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성덕 충주상공회의소장은 시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주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택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지출한 택배 발송 내역을 제출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간 영업장에 소재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북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1,357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 중 약 10%인 142억 원이 체납됐습니다. 정 의원은 번호판 영치 외에 차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은, 괴산, 단양군을 제외한 도내 8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차량 대수가 법정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주시의 법정 기준 부족분이 22대, 제천시 16대, 충주, 진천, 음성 각각 4대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이 전국적으로 하위권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제천 월악산에서 올가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고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고 있는데요. 숨가쁜 삶이지만 이번 주말엔 잠시 시간을 내서 아름다운 가을 경치 자신에게 선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